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보물 주식을 찾아보자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영상을 나눠서 찍고 있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전체 리스트 중에서 11번째 기업부터 20번째 기업들을 빠르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찾았다는 건 여러분한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종목들이 어떤 수익률을 보이는지, 그래서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하나 여러분들한테 링크로 하단에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 링크에 따라 들어오시면 일별로 계속 수익률이 바뀌면서 이 쓰레기통에 있던 애들이 누가 보물 주식이고 누가 진짜 쓰레기였는지를 추적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으실 텐데, 대략 한 30개 가까이 되는 이런 종목 30개 정도의 내외의 종목들을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플러스가 나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저희가 세팅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50% 수익률이 넘는 기업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체 리스트 중에서 지금 현재 2개만 마이너스고 전체가 다 플러스거든요. 그리고 한 20% 이상 나온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급락한 종목들 중에서 좀 안정성이 있으면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언제든지 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장기적으로 또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리스트 하단에 있는 링크,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에 그 시트를 보시면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여기에서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스 여기서 한 30-40%, 또 많으면 50%까지 또 빠지는 기업들도 나올 거고, 요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눈들을 이렇게 챙겨가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요 중에서 한 10개들을 고르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것도 그런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기대 수익률을 높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쓰레기통에 있는 주식들을 여러분들의 모든 포트폴리오에 100% 채우셔서는 상당히 리스키하다.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주가보다 훨씬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1% 오르면 이런 기업들은 3%, 5%, 10% 오르고, 반대로 지수가 한 1, 2% 정도 떨어지면 종목별로는 5에서 10%, 15% 이렇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 때문에 잠이 안 오거나 이렇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포트폴리오 다 해두셨다가 잠을 거의 못 주무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끔 좀 이런 종목들을 잘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3일 지난 이 시트에 있는 봇들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지금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순서는 지금 시가총액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도 순서는 아니고, 그래서 이 전체 리스트 중에서 제가 리뷰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위주로 보시면 좋으냐면, 가급적이면 매출액 성장률이 높을 것. 두 번째, 가급적이면 이렇게 흑자 폭이 더 커지거나, 최소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적자 폭이 축소되는데 엄청나게 축소돼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흑자 전환이 가능할 정도까지 올라오거나,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시면 좀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더 작고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발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주의 포인트를 가지고 리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수익률은 이제 한 3일 동안의 이게 변동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전기차 애들이 좀 많이 올랐네요. 그쵸? 루시드 그룹이라든지, 니오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그 파워 이런 거, 수소, 연료,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고, 드래프트킹스 이런 데들은 여러분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욕망을 자극하는, 뭘까요? 복권, 온라인 이렇게 스포츠 복권 이런 것들을 파는 업체예요. 그래서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잘 이렇게 보셔서, 여기 보시면 요 하락률은 이제 직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빠졌나요? 대략 좀 적게 빠진 기업들이 한 50%고 많이 빠진 기업은 80%, 90%거든요. 그럼 거의 그냥 대폭락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수준이 상당히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는 매우 낮다. 낮은 이유는 쓰레기통에 들어있고 쓰레기일 가능성이 높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리스트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쓰레기통 중에 가끔 보물이 있다. 이걸 잘 건져보자. 잘 닦아서 진짜 보물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기업들을 좀 골라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매출액 성장률, EPS 성장률 저희가 그 시트에다가 요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꼭 체크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투자를 할 수 있구나라는 하나의 포인트를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리스트 저희가 지난 편에는 저희가 여기 유니티 소프트웨어 여기까지 이제 다뤘었죠. 유니티 소프트웨어까지 다뤘고, 지금 이제 폴스타부터 시작해서 드래프트킹스까지 총 20개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밑에 리스트도 더 있는데 다 일일이 다룰 수 없어서 그건 그냥 이런 형태로 살펴보시라라는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번째 기업은 폴스타입니다. 여기도 이제 전기차 회사인데 스웨덴에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냥 브랜드가 그냥 폴스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세단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회사들이 주가가 빠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최근에 주가들이 뭐 반토막 나고 이렇게 더 많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지만, 전기차 기존의 테슬라를 제외한 업체들은 그 전에 이미 뭐 폭락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게는 50%에서 많으면 한 80%까지도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래서 전기차 기업들의 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그러니까 내년도 이제 올해죠. 2023년도 예상 매출액이 한 2배 정도 늘어난 51억 달러 정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전기차 제조사들의 실적들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워낙 이제 매출 사이즈가 크니까 막 예전처럼 막 3배가 아니라 세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 있는 전기차 제조사들은 여전히 뭐 두 자릿수 후반대, 뭐 7, 80%에서 뭐 100%까지 넘어가는 그런 성장률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도 좀 다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마진 압박도 상당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액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성장하겠지만 마진율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테슬라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때 상장이 돼서 뭐 보통 상장하면 이제 좋은 시기에 상장을 했다고 하면 주가가 많이 올랐을 텐데, 상장하자마자 그냥 계속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54%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빠졌을 때는 한 60% 넘어가는 거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좀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진단이랑 이런 점수들을 좀 보면요, 현재 100점 만점에 14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미래에 성장하는 이쪽 성장 부분이 있잖아요. 성장 부분에서만 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재무 안정성이나 수익성이 여전히 뭐 적자니까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재무의 안정성도 좀 떨어지는 상태고,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자금도 계속 투자되면서 가야 되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갖고 있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요 전체 리스트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상중하를 나누자고 하면 약간 하 그룹 정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대신 이렇게 뭔가 좋은 어떤 예상보다 좋은 수치들을 빨리 찍게 되면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만은 주가가 제일 재미없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극과극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아마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 보면 약간 하 정도라고 보고, 지금 증권업계에서 보는 이제 적정 주가는 10.5달러 정도고요. 현재 6달러 정도니까 업사이드가 많이 이제 위로 상향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희 그 시스템에서는 현재 이 기업을 이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따로 여기서 산정해서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가격을 저희가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12번째 기업은 루시드 그룹인데, 여기도 전기차예요. 전기차고, 여기도 보면 이제 작년에는 2,500%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제 워낙 매출액이 없다가 툭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올해 매출액도 보면 270%, 그러니까 대략 뭐 한 3배 정도 오르는 거죠. 네. 7억 달러에서 26억 달러까지 올라가고, 아직 여전히 적자가 주당 순이익은 그대로 뭐 마이너스 1.2달러니까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더 늦게 지금 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원래 이 시기를 다 거쳐가지고 수익을 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을 보였었고, 그 뒤에 이제 뭐 니오라든지, 그 다음에 니오는 아마 지난 편에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저기 루시드 그룹이라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요 폴스타 오토모티브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 뒤를 막 따라가고 있는 전기차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냐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부터 실제로 성장을 높이 했던 그 시간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은 미리 좀 투자하시기보다는 최소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좀 체크하셔서
이제 그게 플러스로 조금 나왔을 때, 그러니까 순이익보다는 걔가 먼저 흑자 전환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먼저 흑자가 전환한 전기차 이 기업들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있으면 걔네들을 투자해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활동이 아직도 적자고 순이익도 적자인데 굳이 먼저 사서 이렇게 꼭 뭐 이렇게 참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최근 1년 동안 주가는 마이너스 80%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시간이 갈수록 많이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뭐 조금 반등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진단 점수 보면 20점이니까 앞에 폴스타하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여기 보면 재무 안정성이 걔보다는 조금 더 높아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주가는 이제 계속 흘러내려서 지금 매우 저평가 있는 가격대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적정 가격이 뭐 한 10달러 조금 넘어가는 이런 10달러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보다는 뭐 좀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죠. 다만 조금 리스크 부분들은 여전히 다른 전기차 부분의 주식에 비하면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볼 리뷰할 회사는 이제 빌컴 홀딩스인데요. 여기 이제 뭐 빌닷컴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 빌이라는 게 뭐 청구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AI 금융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를 한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청구들을 하잖아요. 기업들이 뭐 어떤 돈을 청구하거나 어디 업체 할 때 뭐 인보이스라고 해서 송장을 발행하기도 하고 회사 내부에서 누가 승인을 하면 이제 날려보내고 다른 회사에서 그걸 또 뭐 하고 나서 결제하고 페이먼트 하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괄적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은 일단 뭐 이제 구독자들을 모으고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것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을 보면 한 60% 정도 성장하는 한 10억 달러 가까이 정도 매출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 회사는 흑자 전환. 그러니까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보다는 조금은 더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투자 매력도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 투자 매력도가 절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아니라 요 쓰레기통 안에 있는 보물 주식이 될 수 있을 건가의 상중하로 보자면 얘는 그래도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포트폴리오 한 종목으로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리스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주가가 이제 뭐 이게 시장이 워낙 많이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플러스까지 25%도 넘어갔다가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뭐는 뭐 이 정도 떨어졌지만 지금 한 43% 정도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업은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현재 진단 점수가 28점인데 지금 올해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 요 수익성 부분들, 요런 부분들이 점수가 채워질 거기 때문에 한 연말 정도가 되면 한 50점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이제 미국 전체 기업들 중에 한 상위 30% 정도 안에는 들어가는 이제 투자가 가능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턴어라운드가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정도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 매우 저평가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 매력, 이제 저평가 매력들도 지금 높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4번째 기업은 카니발인데요. 이 기업은 저희가 우량주 기업 소개할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올해 정말 턴어라운드하고 흑자 전환이 바로 코앞에 지금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다. 그게 벌써 7달러였는데 지금 10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거의 한 30%에서 40%까지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되게 싼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앞에 있는 기업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거나 막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장률이 높이 가면서 근데 이제 이익이 안 나니까 주가가 급락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 때문에 많이 급락했다고 보자면 얘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크루즈 여행사인데 그 크루즈를 운영하는 운영회사인데 배를 안 타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안 다니잖아요. 교류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실적이 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급락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과거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장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과거 이 2019년도를 넘어가는 요 시점, 요게 이제 올해가 아마 곧 넘어갈 것 같은데요. 매출로도 최고치를 찍은, 그다음부터는 성장률이 70% 이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여행 수요가 성장하는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 정도의 매출 성장률로 이제 바뀔 거예요. 근데 다만 앞에 있는 기업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 성장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상치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기만 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이 기업들을 보자는 거지, 향후에도 계속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기업들하고 유형 자체가 다르고 턴 어라운드 하는데, 그거는 일단 그런 경제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까지는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올해도 매출액이 70% 정도 늘고 EPS가 흑자전환, 약간의 흑자전환과 약간의 적자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흑자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굉장히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흑자 전환했을 때에 원래 예전에 그 사이즈까지는 이익이 늘어날 건데, 고기 시점에서 옛날에 시가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가총액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런 이게 가격들이 보일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점수는 이건 크게는 이 기업은 크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쫙 위축됐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는 순간 다시 얘가 쫙 이렇게 오각형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수요 회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질기 때문에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주가가 얘가 6에서 7달러까지 빠졌었는데 매우 저평가 영역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솔루션에서 만든 이제 서비스, 가격으로 저희가 산정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들은, 포털 사이트 이런 데에서 초이스 스탁 US, 초이스 스탁 치시면 이 사이트로 바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요 기업들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정보들이 바뀌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째 기업은 샤오펑인데요. 이 샤오펑은 이제 얘도 이제 중국의 전기차예요. 전기차인데 주로 이제 대신 얘는 SUV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만들고 세단도 같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이제 매출액이 66억 달러, 얘도 한 63% 늘어나니까 다른 전기차만큼이 지금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높게 나오고 있고 적자가 일부 좀 축소되고 있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들의 투자 포인트는 다 똑같습니다. 일단 영업활동 현금이 턴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최소한 확보가 된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가 이미 리스트만 해도 꽤 많이 나왔잖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지금 78% 정도 빠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점 정도를 맡았고, 여기 보시면 현금 창출력 점수가 거의 0에서 1 사이, 0.5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충분한 어떤 영업활동 현금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확보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워낙 많이 빠져서 매우 저평가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회복이 안 되면 이런 밸류에이션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싸냐 비싸냐를 설명은 하고는 있지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싸긴 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에요. 그럼 그게 싸냐 비싸냐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데 물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얼마에 사실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사실 거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제가 이거 100원에 드릴게요. 그래도 거의 안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싸더라도, 그러니까 질이 안 좋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질이 안 좋다는 게 이제 우량주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아닌 기업들은 이 기업의 주가가 싸냐 비싸냐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싼데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싸냐 비싸를 논의하고 뭘 하는 것들은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약간 투기거나 아니면 트레이딩 쪽. 이게 흐름을 가지고 내가 뭔가 시점을 잡아서 내가 투자를 해보겠다는 사람들, 그런 그런 영역의 트레이더들의 영역인 거죠. 되게 더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16번째 기업은 플러그 파워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하면 최근에 이제 1년 동안에 주가 등락률은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한 30% 정도가 빠졌는데, 이렇게 플러스 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 대신 이게 변동폭은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한 30% 가까이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 50%까지 빠졌다가 이제 고점에서 대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예요. 거의 70-80% 이상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동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뭐 SK에서도 투자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슈가 됐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 이 변동폭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매출액 성장률이 여전히 올해도 67%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쪽이 이제 뭐 대체 에너지 이런 쪽에 관련해가지고 수소와 관련된 연료 전지 이런 것들 시장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얘가 이제 선두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한 13억 달러 정도 올해 하고 적자폭도 한 이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줄이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저게 이제 흑자까지 전환하려면 여전히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더 성장을 해야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단 점수를 보면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하면 이제 조금은 더 그래도 조금은 더 이렇게 점수가 조금 더 높은 거죠. 아까 앞에 있는 이제 기업들보다는. 근데 여전히 이제 현금 흐름상으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전히 적자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점수를 못 받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한 1년 정도가 더 지나야 충분히 좀 안전한 기업의 형태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포트폴리오 하나로서의 그 업종을 보자면, 뭐, 검토해 볼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이제 뭐 카니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었죠? 제가 말씀드린 게 빌컴 홀딩스. 네. 지금 리스트에서 보면 한 그 두 개 정도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서 그나마 또 가능성이 조금 높은. 네. 혹시 이 쓰레기통에서 뭔가 보물 주식으로 이렇게 환골탈퇴할 수 있는 뭔가 좀 후보군. 그러면서 리스크는 좀 작고 플러그 파워는 걔네에 비하면 리스크는 약간 높지만 이제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이나 또 요런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한 요런 어떤 시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기업들도 뭐 검토해 볼 만한 좀 리스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업들 참고하셔가지고 또 이제 분기마다 어떤 실적들도 나오고 뉴스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요런 실적 회복하는 속도에 맞춰서 가고 있으면 뭐 투자를 검토해 볼 만한 유형에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리스크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현금 쪽, 그다음에 재무 안전 속에 대한 좀 아쉬운 리스크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째 기업은 이제 로빈후드 마켓 HOOD인데요. 이 회사가 엄청 유명했었죠. 이제 미국에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뭐 개인들이 이제 이제 쉽게 뭐 MTS 이런 것들 막 매매하는 이제 플랫폼이죠. 그래서 주식, 뭐 ETF, 암호화폐 이런 거래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회사고 올해도 한 39% 정도 성장하는데 작년 같은 게 좀 줄었어요. 이제 이게 엄청나게 거래가 늘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막 엄청나게 거래대금도 줄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주식 거래대금이 작년에는 좀 이제 뭐 주춤하면서 빠졌으니까 성장률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빠졌는데 올해는 다시 이제 뭐 회복해서 최고치를 다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 산업은 대표적인 경기 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업황이 이렇게 증권업이 좋을 때는 엄청나게 실적이 좋다가 빠지면 이익이 반토막 이상 났다가 다시 또 최고점을 돌파하다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1년 동안의 주가는 한 39% 정도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는 막 다른 기업에 비하면 좀 선방한 상태고요. 진단 점수를 보면 이제 24점. 대부분의 기업들, 앞에 있는 본 기업들하고 좀 비슷한데, 그래도 성장성에서는 그래도 이제 점수를 좀 받았고, 재무 안전성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좀 있는 편이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보면 매우 저평가에서 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로 보면 충분히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기업은 깃랩인데요. 얘는 이제 뭐, 요런 이제 사용자가 이런 소스 코드를 생성해서 검토하고 배포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SaaS 기반의 GitLab.com이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근데 매출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성장이 뭐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이즈로 보면 되게 큰 거죠. 이게 뭐 6억 달러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억 하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중소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훌쩍 넘어가는 매출액 사이즈입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뭐 어디 가서 기침하기도 쉽지 않은 사이즈인 거죠. 근데 이제 막 이제 산업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고. 다만 이 회사는 이제 적자가 좀 줄긴 하지만 매출액 성장이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크게 줄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상중하다 그러면 리스크가 조금 더 있는 쪽에 기업에 조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하 쪽에. 대신
예상 나와 있는 것보다 잘 나왔을 때 이런 기업들이 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네, 하 쪽에 좀 속할 것 같습니다. 진단 점수는 28점이고요. 이제 현금 창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없고, 다시 뭐 재무 안정성이 한 3점 정도 되니까 아주 뭐 재무적으로 리스크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주가는 저희 밴드에서 봐서도 가장 저평가, 매우 저평가 대인까지 빠졌다가 좀 이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19번째 기업, 네, 컴플런트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 플랫폼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우리 서버나 이런 데서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돌리면 막 서버가 데이터를 불러서 쓰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이걸 실시간으로 다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그런 플랫폼들을 네, 제공을 해요. 그래서 뭐 실시간 재고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올해 이제 매출 성장률은 한 32%. 제일 좋은 거는 작년에 50%, 뭐 올해 더 늘어나면 더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적차가 좀 축소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매출 성장률을 꽤 올려야 적차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 상중하 보면 하에서 뭐 한 중상 상 정도, 하상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포커싱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후보군으로 보면 나중에 뭐 보시면 더 좋겠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진단 점수로 보면 18점. 그래서 점수가 훨씬 더 아까보다 더 낮아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중에 보셔도 괜찮아요. 요 점수가 최소한 뭐 2, 30점까지 올라온 다음에 보셔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다. 현재 주가는 싸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의 매우 싸면서도 불구하고 점수가 더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매력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걸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기업 드래프트킹스인데요. 이 회사는 뭐 워낙 유명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스포츠 베팅, 온라인 카지노 게임 하는데요. 요 회사는 지금이 뭐 적차가 이제 축소되고 매출의 성장률이 한 60%씩 팍팍팍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그냥 인간의 욕망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욕망 있잖아요. 이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 게임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이 인간의 욕망은 바뀌지 않는 입맛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장기간 그냥 갖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물이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몇 개의 기업과 이제 3개죠. 그다음에 드래프트킹스 정도는 그런 이제 보물이 좀 더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점수는 24점입니다만은 아마도 빠르게 이쪽 성장이 이루어지고 네, 안정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매우 저평가해서 조금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 뭐 20개 기업을 다 리뷰해 드렸는데요. 요런 이제 점수나 이런 것들은 초이스탁 검색하시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 점수가 재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 못 들어보시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들어오셔가지고 꼭 사이트 방문하셔가지고 요거 검색해 보시면 점수가 높아지거든요. 그럼 여기 전월 대비 나와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더 좋아졌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점수 더 낮아졌다 그러면 예상대로 안 가나 보다. 그러면 걔보다는 더 플러스가 되고 있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보물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수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물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